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또 같이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좀 이렇게 담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댓글로도 AS 해주세요 이런 좀 문의 댓글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반성의 시간입니다.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오른 거는 안 가지고 내린 것만 가져와요. 한번 내린 것만 어떡해요 대표님 네. 항상 이런 그런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AS를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내린 거 그래서 AS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 네. AS 특집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실 반도체 종목 하면은 삼성전자부터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가가 참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늘 아무리 대표님이 강남 아파트다, 강남 네. 아파트다 해도 그래도 재미가 없다가 조금 이렇게 올랐거든요. 어떤 네. 상황인지 좀 제가 처음 사라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5만 원이요. 지금 8만 원이거든요. 근데 뭐라 할 그, 처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구매 또 뒤따라 또 듣고 그죠? 네네. 사신 분들이 늦게 사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많아요. 삼성전자 계속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고요. 네. 변함없는 그 네네. 자기 자산의 일부.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매매 방법의 문제예요. 그리고 투자 습관,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이고요. 네. 주식을 계속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네. 네네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매달 어떤 자기 월급에서 일부 자금을 계속 주식을 네. 모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만약에 뭐 주식을 한 달에 100만 원치 산다 그러면 뭐 한 20만 원치 정도는 삼성전자 사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총 3위로도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뭐 1위도 했다가 2위도 네. 했다가 지금 그렇죠. 3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된 상황이죠? KSMC 많이 올랐죠. 그렇네요. 엄청 올랐죠. 지금 네. 1등이에요. 그죠? 네네네.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1등이죠. 1등.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2등이 엄청 올랐죠. 됐어요. 그렇죠. 2등이 됐어요. 네. 만약에 세 개 중에서 네. 엄청 많이 오른 TSMC, 엔비디아 사실래요? 아니면 삼성전자 사실래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오, 근데 그 세 개 회사 중에서 묘하게 이익을 보면 네. 삼성전자가 D램에서만 벌어들이는 이익이 네. TSMC 전체 영업이익 그 이익보다 많아요. 그런데 시총은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멀티풀의 문제인 거죠. 제가 항상 네. 주식을 그랬잖아요. 주식은 실적과 멀티풀의 함수다.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다. 그렇죠. 쫙 자막 그렇죠. 넣어주세요. 실적은 좋아요. 네. 실적은 좋은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멀티풀을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럼 멀티풀을 왜 못 받냐? 왜죠? 파운드리라는 건 업황 자체가 변동성이 적어요.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거니까 다 보니까 변동이 적죠. 그런데 메모리라는 거는 미리 생산해 놓고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거래가로 거래되는 게 있고 네. 돈을 많이 벌 때는 무슨 영업이익률이 70%씩 나와요. 어. 그죠? 그런데 못 벌 때는 작살납니다. 그죠? 뭐 5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나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계속 네. 그게 디스카운트 돼 있을 거냐? 주가라는 게 계속 쩔어 있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언젠간 반등하죠. 저는 미리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네. 저평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평가 우량주를 고르는 게 사실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리 봤을 때 삼성전자만큼 저평가 주식이 있나요? 삼성전자만큼 저평가 없죠. 주식이 없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 엔비디아가 600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정도 시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이익의 몇 분의 1 버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진짜 이 TSMC랑 엔비디아는 네. 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메모리는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하나가 뭐겠어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네. 충분히 반등이 멀지 날수 있습니다. 않았네요, 또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멀지 않았네요. 일단 5나노 수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우리 제드래곤 형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이야기하겠죠. 우리 5나노 수율 잡았어요. 미리 잡혀 있는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요즘 또 그 제드래곤 형님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또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삼성에서 좀 자꾸 이제 좋은 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뭐 CBDC도 한다 그러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옛날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때 우리 최 회장님 나오실 때 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AS를 들어가 보자면 네. 오늘 종목을 5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테스, 워닉 IPS, 제우스, 워닉 머터리얼즈, KC텍 이렇게 5개. 이 종목들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인데 그렇죠. 주가 흐름이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많이들 좀 문의를 주셨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못난 놈이면 네. 탈락 그러는데 그죠? 그러네요. 실제는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안 가는 이상한 애들이죠. 네, 그리고 네. 대표님이 계속 너무 좋다 많이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던 이게 종목이잖아요. 숫자 따박따박 나오는데 따박 나오는데 그리고 항상 저평가돼 있는 거죠. 네, 이 주가 흐름에 반영이 네. 안 되고 있는 기업들만 딱 맞습니다. 모아봤습니다. 일단 테스 먼저 알아볼까요? 네, 테스 알려주시죠. 테스는 낸드 플래시 비중이 높은 회사고요.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안 가는지 아세요? 왜요? 1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안 맞아요. 좋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1분기가 작년 전체 영업이익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네. 내가 6개월 뒤에 뭐 얼마 뒤에 그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당겨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가 실적을 잘 내봐야 1분기보다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아, 그럼 2분기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얼마요? 250억 나왔어요. 그럼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330억 나오다가 네. 250억 나왔는데 그럼 상반기만 얼마 벌었어요? 580억 정도 벌었죠. 연간 영업이익이 58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들이 네. 시가총액이 보통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보통 8천억 정도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상반기만 그 정도 한 건데. 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실적이었는데 그렇죠. 얘는 하반기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요. 네. 연간으로 580억 버는 애예요. 그죠? 근데 시총이 6천억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술이 되게 떨어지는 애인가요? 네. 이게? 반도체 전공정 장비예요. 한 번씩 이게 시장과 펀더멘탈의 괴리가 크게 벌어질 때가 있는데 네. 저는 딱 그런 종목이라고 딱 그럼 지금 시점이다. 그러면 3분기는 어떨까요? 3분기도 좀 3분기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뭔가 성장성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성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성장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올해 상반기만큼의 네.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네. 어떤 수급을 노려볼 수 있냐면 퀀트라는 게 있어요. 퀀트. 퀀트는 네. 기계가 실적 베이스로 딱 넣고 프로그램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는 연간으로 딱 넣으면 숫자 쳐넣으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죠? 숫자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니까 네. 바로 컴퓨터가 무조건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AI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때가 한 번 있을 거라 보는데 사실 그 타이밍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할 매수해야겠죠. 지금 사야겠네요. 맞아요. 현금 많으시면 사실 지금 살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너무 많이 감소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확 이제 떨어지고 상대적인 있는 거예요. 건 줄 알았는데 한미 반도체가 네.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하잖아요. 네. 분기에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얼마 벌어요? 한 200 몇십억 벌어요. 테스 2분기 실적만큼 나온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왜 한미 반도체는 밸류를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준지 아세요?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미래를 땡겨오는 거고 얘는 이미 미래가 와버렸고 미래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 맞습니다. 너무 네. 크게 훅 와버렸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괴리가 벌어진 거는 갭을 축소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충분한. 가치 투자자라 그러면 네. 굉장히 한번 볼만한 주식 같아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테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이 좋을까요? 하반기가 좋을까요? 저는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지금이 생각하고 좋은 있어요. 타임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네, 하시고 만약에 있으면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요 네. 내년 시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항상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럼 이미 내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는 올 하반기를 보고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또 내년 상반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를 그렇죠. 수도 있는 가능성 맞습니다. 충분히 있네요. 자, 다음은 원익 IPS. 네. 이 원익 IPS를 또 굉장히 많이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또 우수한 기업인가 봐요. 반도체 그렇죠. 기업 브랜드 평가 기사에서 네. 8위. 네. 굉장히 높은 그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어떤 오늘 8월 6일 금요일 기준인데요. 예,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4,325억, 영업이익이 무려 1,008억. 어마무시하죠. 그죠?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그죠? 네. 20% 초중반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안 가요.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회사가 네. 시총이 너무 커요. 시총이 한 2조 한 4천억, 네. 뭐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국내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주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네. 그게 이유가 웬만한 인덱스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네. 뭐 KRX 뭐 300, 뭐 코스피 200 이런 데 다 들어가 네. 있겠죠. 그리고 MSCI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네.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개인들이 사죠. 왜요?
왜요라 그러니까 되게 말이 많겠는데 지금 기관이 글로벌 이 좋은 주식을 왜 그렇죠. 팔아요? 글로벌로 봤을 때 만약에 네. 제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이걸 하는 애예요, 제가. 네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뭔가 신흥국 자산에 뭔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미국 시장 성장률이 너무 좋죠, 지금. 아. 미국이나 유럽 쪽이 좋죠. 돈을 빼기 위한 목적. 그렇죠. 이게 신흥국 자산을 팔고 선진국 쪽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선진국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는 GDP 반등이 세게 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팔면 뭐 팔겠어요? 삼성전자, 뭐 원익 IPS 이런 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제 맞습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빠지는 그런 맞습니다. 흐름이네요. 순전히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는 액티브 펀드라 그러면 충분히 네. 살만한 건데 지금 파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패시브 수급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 네. 이 종목도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이? 그럼 외국인들이 네.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팔까요? 아,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종목들마다 다 이렇게 너무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종목들이네요. 귀가 또 이렇게 볼 게 너무 많아. 유연하신 어떡해. 분이에요. 네. 성하나는 유연하신 분이에요. 네, 연체동물이에요. 제우스도 이전에 언급을 해주셨었죠.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우스는 이제 그 웻 세정 장비입니다. 웻 그러니까 습식 세정.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칩을 수직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 뚫고 그죠. 그러면 구멍 뚫으니까 파티클 많이 나오고 세정 잘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세정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회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세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을 잘하는 회사예요. 산업용 벌브도 하고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이송 기술도 있어요. LOHC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는 회사입니다. 더관절 로봇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예상외로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 좋았습니다. 예상외로. 2분기는 뭐 잠깐만요. 그럼 네. 질문을 네. 조금 좀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자꾸 완벽하게 하고 싶은 역시 전문가일게요. 전문가. 똑똑해 보이고 싶은 알았어. 이 작년에는 올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기대했는데 상반기가 생각보다 슬로우했어요. 실적이. 그럼 왜 실적이 안 왜 좋았냐? 그렇죠? 그죠? 이 신규 사업 쪽에 뭔가 새로운 것들 막 하다 보니까 개발비를 좀 많이 쓴 투자를 거예요. 많이 했구나. 맞습니다. 오. 개발비를 많이 쓰고 네. 그게 하반기에 이익으로 나옵니다. 확실해요? 이익으로 나오나요? 뭐 약간은 확실한데 주식이 확실하게 어디 아니, 있어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길래 나옵니다. 네,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일단은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반기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 정도는 일단은 2분기가 69억 8억 나왔죠. 67억 나왔는데, 네네네. 67억 나왔는데 3분기는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반영되기 전에 빨리 그렇죠. 타이밍을 잡아야겠네요. 4분기는 3분기보다 잘 나옵니다. 다음 워닝 머터리얼즈. 네. 좀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였던 맞습니다. 이제 기업이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완만한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케미컬 가스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경쟁 회사들이 너무 잘해요. SK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컬 네.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가 됐는데 네네. 그런 회사들은 M&A하고 조인트 벤처 맺고 팍팍팍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냥 따박따박 돈 벌고 10에서 15% 딱 성장하고 이익도 그만큼 딱 성장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사실은 공세적인 투자 스타일보다는 수비적인 사람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 하방은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또 계단식으로 점프해요. 한 번씩.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계단으로. 완만하게 오다가 훅 오르다 또 맞아요. 완만하게 맞아요. 오다가 훅.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하는 케미컬 가스가 제온 가스라는 건데요. 낸드 플랫이 있죠. 수직으로 쌓아서 그거를 식각할 때 쓰는 그 가스입니다. 업황이 나쁠 리는 없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보수적인 스타일한테 맞는데 네. 이게 한번 점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매도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C텍. KC텍은 또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시죠. KC텍은요, 이제 CMP 장비, CMP 슬러리 그리고 CMP? 네. CMP라가 뭐냐면요, 뭐예요? 케미컬, 메커니컬, 폴리싱, 기계, 화학적 연마라는 건데요. 네. 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하게 막지를 평평하게 깎아야 돼요. 네네네. 많이 깎아버리면 안 되겠죠. 회로가 다치니까. 네.
아주 미세하게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케미컬에다가 아주 미세한 알갱이를 섞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맷돌처럼. 그러면 웨이퍼 위에 표면이 싹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요. 그리고 증착하고 CMP로 하고 증착하고 CMP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아, 유일해요? 네, 유일합니다. 오. 원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회사가 네. 대부분 하고 있고요. 거기 국산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CMP 장비도 하고 CMP 슬러리라는 그 소재도 합니다. 케미컬에다가 알갱이 섞어져 있는 거. 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지금 CMP 장비 국산화 흐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이 회사의 사실은 업사이드는요. 네. 파운드리 쪽이에요. 기존에는 메모리 쪽에 주로 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신규 장비가 납품되고 소재가 납품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터지면 주가는 또 점프합니다. 오,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이 더 맞습니다. 커질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삼성전자 3캠퍼스 관련된 수혜가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보통 이제 3캠퍼스라고 하는데 P3라 그래요. P3? 네. 네. P1, P2, P3라 그러는데 네네네. 이제 공장 이름이에요. 이제 평택이에요. P는 평택 3인데 평택 세 번째. 네. 이게 지금은 이 공장이 덜 채워졌어요. 이 공장이 한 90K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네. 90K. 그러면 일단 이 공장 장비 채우고 3공장 짓고 장비 채우겠죠. 네. 일단 3공장은 2023년 가동 목표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뭘 생산하냐면은 네. 10나노 초반대 디램 그리고 어. 176단 랜드 플래시 생산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5나노 파운드리를 생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그러면 P2보다 P3가 70% 더 커요. 그럼 오. 여기 장비를 다 채우면 240K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대략 해도 한 50조 정도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장비 많이 사야겠죠. 그러면은 KC텍이 거기 또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CMP 장비하고 세정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가 크기는 한데 네. 좀 최근 주가 흐름이 막 업앤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타이밍 가장 알면 현명한 제가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제가 바닥일 때 확 사서 그냥 부자 되지. 자꾸 그러지. 그런 거는 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풀려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항상 네.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그러니까 매수. 분할 매수로 하고 팔 때도 항상 분할 매도를 하세요. 이게 저도 잘 못 지켜요. 근데 왜냐면 막 듣고 좋은 것 같으면 막 사고 싶거든. 그쵸, 그죠? 그쵸. 그리고 예. 막 안 좋은 것 같으면 빨리 팔고 싶어요. 네, 감정적으로 그런데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원래 주식이라는 건요, 네.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슬러야 합니다. 항상 뭔가 자신과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 따라서 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을 늘 맞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업앤다운에 막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그렇죠. 필요도 절대 없다.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네. 제가 타이거 우즈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골프장 나가면 딱 두 개 있습니다. 아, 방향, 그렇죠. 속도? 방향하고 거리인데요. 아, 거리. 그렇겠죠. 방향하고 네, 방향, 거리인데. 거리,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거리를 많이 내봐야 그죠. 와이파이처럼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옵이 네.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방향을 봐야 돼요. 기업의 방향을 보고 네. 그러면 이 회사들 봤을 때 방향성으로 봤을 때 팔아야 되는 회사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렇죠. 없죠. 지금 5개 그렇죠.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리는 그 자기들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가느냐, 한 번에 뽕 가느냐 이건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전혀 없진 않고요. 그래요? 항상 주식은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아. 이 회사들이 지금 2분기만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좀 추적을 그렇죠. 해가면서 계속 추적해야 확인을 돼요. 해야겠네요. 그래서 사놓고 까먹고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계속 체크해야죠. 하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왔거나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더 붙었을 때는 네.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좋거나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훼손이 됐을 때는 네네네.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은 좀 멘탈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친 주소. 내친 주소에서는 별로 물린 것들은 없는데 오르면은 빼고 또 빠진 거 많이 빠진 거 상담을 빠진 거 많이 빠진 것도 멘탈 잡아주셔야죠. 오른 거는 잘 안 물어봐요. 네, 사람들이. 오른 거는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그냥 말고 네. 빠진 자, 거 이야기해보세요. 중에서는 네. MC넥스. 아, MC넥스. MC넥스는
거의 초창기부터 매번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매번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친구는 5만 원에 들어갔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첫 방송에서 네, 시총 그때는 5천 시총 4천억에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때는 한 3만 원대였나요? 2만 원대 정도. 2만 원대요? 네, 2만 원대 처음 방송했고 그게 이제 1조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꼭 5만 원에 들어가 놓고서 그렇죠. 어떡해요 대표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분할 매수하라는 게 아. 이런 회사들은 계속 이제 사서 모았으면 평단가가 네. 어느 정도 낮아져 있을 거고 좀 더 올라갔을 때는 조금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상투였을 때 딱 잡고서 그냥 한 번에 사버린 거죠. 쿡 사고서 그렇죠. 어떡하지 이러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인 건데 저는 정고점 다시 뚫고 다시 간다고 뚫고 볼 수 간다. 왜냐면 네. 왜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죠? 빠졌어요? 왜 빠졌겠어요? 이 회사는 자동차 전장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지만 네.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쪽은 스마트폰 카메라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2분기에 안 그죠? 좋았어요.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았어요. 시스템 반도체 없어서 생산 못하고 네. 그나마 또 생산 공장 돌리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해서 베트남 공장 셧다운되고 인도 공장 셧다운되고 그죠? 그래서 네네. 2분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러면 3분기에도 최악인가요?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3분기, 4분기에 물량 엄청 밀어낼 거예요. 오. 그럼 좋아지겠죠. 지금이 타이밍인데 물을 타든지 살 게 너무 많네요. 살 게 또 너무 많은데. 네. 딱 기계적으로 자기 종목에 있잖아요. 네. 딱 비중해서 딱딱딱 사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큰 거는 20%, 네.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한 5%씩. 그렇게 사면 되죠. 자 오늘 이렇게 AS도 해봤고 또 MC넥스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멘탈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네, 구독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번 같아요. 반응 보고 좋으면 또 AS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늘 반응 그렇죠. 보고 반응 안 좋으면 확인해보도록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또 AS가 필요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